정의당 대변인 김종민입니다. 오후 향후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골프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에 실패해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세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골프 관련 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민들 등골 휘어지는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한가하게 골프 얘기나 하고 있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서민들 부담 줄여주자는 건보료 개편은 거부하더니 부자들 여가 활동을 지원해준 일에는 이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박근혜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가 아닙니까? 마이동풍 동문서답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서민들 담배값 올리고 직장인들 연말 정산 삭감하고 각종 연금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정부입니다. 부자 증세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판에 오히려 골프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이 정부가 대체 정상적인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골프라는 스포츠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이며 조세 형평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부자들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당의 대표까지 나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거짓임을 시인하며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는 한국입니다. 그만큼 세수 문제가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 한가하게 골프 감세를 말할 때가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 거짓말을 사과하고 범사회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오늘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인 새누리당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여전히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측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위원들은 조사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사사건건 딴죽을 걸며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다 결국은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새누리당 김재현 전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를 세금 도둑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런 것에서만 미뤄봐도 새누리당은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세월호 유족들은 오늘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모여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나서서 보듬어야 할 유족들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목소리를 겸하게 들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경찰을 동원해 유족들의 서한 전달을 막고 불법 집회 탄핵하며 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유족들의 절규처럼 이게 정말 나라가 맞기는 합니까? 새누리당은 당장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서 유족들의 억울함을 듣고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유족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자고 약속했던 분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은 지금 새누리당이라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유족들은 얼마나 더 물러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억울한 국민 앞에서 발변질을 하는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정부 여당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유족들의 요구처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저지른 과오들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장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의 업무 복귀를 당장 명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월호의 인양 역시 핑계대지 말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 무사여금을 그만두고 당장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하길 바랍니다. 오늘 근로소득자에 비해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로 고액의 시세 차익을 누리는 양도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훨씬 적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로 고액의 시세 차익을 누린 양도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백히 조세의 대원칙인 과세 형평성에 크게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도 차익으로 얻은 소득이 고액일수록 양도 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과 근로 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대기업 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면서 근로소득 과세처럼 누진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 우리 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 2013년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회는 2014년 1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 체계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구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미 부동산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최근 5년간 감세 규모가 14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증세 논의가 한창입니다. 증세 논의는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딴소리 말고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논의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하나 외환 합병 중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오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 지부가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통합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하나지주의 일방적인 합병 강행 시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노사정 합의를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도 최근 불거진 논스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도 하나 외환 간 통합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오늘 가처분 결정문에서 217 노사정 합의가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 측은 물론 당시 합의를 주선한 금융위원회 모두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해당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다시 한번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노사정 합의를 위해서 하나금융지주가 다시는 일방적인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둡니다.